정말 이거 제대로 적용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에서 떨어지는 게 이상해요. 이것보다 완벽하게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이 방식으로 공부한 이후에 시험장에서 내가 봤던 건데 틀린다든지, 기본서나 기출에 있는 내용인데 틀린다든지, 기출을 변형해서 함정을 파놓은 문제인데 틀렸던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탈출입니다. 공무원 시험 1년차 때 9급 공무원을 떨어졌던 저는 오늘 설명드릴 이 공부법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9급과 7급 공무원에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공부법은 타이핑 공부법인데요. 실제 이 방법들을 제대로 적용한 수험생들은 그냥 합격하는 게 아니라 직렬에 상관없이 초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우선 암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안 외워도 될 것을 공부해서 공부량을 엄청 늘려놔요. 실제로 단기 합격자들보다 장수생들의 암기량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실제 저희한테 질문을 한 학생의 질문입니다. 문제는 월인 청강지곡은 세계 기록 유산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묻나요? 월인 청강지곡이 어느 시대 작품인가요? 라는 것을 묻습니다. 월인 청강지곡이 무슨 시대 작품인지 아는 거 너무 중요하지. 그런데 이걸 생각한다고 월인 청강지곡이 세계 기록 유산인지 아닌지에 대해 집중을 안 해서 이걸 암기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우리 이제 2025년 국어로 넘어가면서 비문학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비문학도 잘 못합니다. 왜?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건 맥락 파악을 잘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지문이나 특정 문장 아니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문을 근거로 답을 골라요. 더 문제는 이런 사람들 열심히 하면 오래 걸리긴 해도 필기는 붙거든요. 근데 면접에서 자꾸 떨어져. 왜일까요? 출제 포인트 못 찾지, 글을 읽을 때 맥락 파악 못하지.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입을 받는 거거든요. 출제 포인트, 맥락을 파악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타이핑 공부법을 제대로 적용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교정될 거예요. 장수생의 특징 두 번째는 출제 포인트로 위주로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출제자가 이 지문을 어떻게 변형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헌이 변경되어서 나오거나 지문이 길어지면 정신을 못 차리고 헷갈려하기 시작해요. 과목별로 문항을 변경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를 뭐뭐 할 수 있다처럼 의무 규정을 의무의 규정으로 바꾼 거, 그리고 뭐뭐이다를 뭐뭐가 아니다처럼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숫자를 바꿔서 낸다든지 A는 B이다를 C는 B이다처럼 주체를 바꿔서 낸다든지, 뭐뭐에만 해당한다고 해서 구성 요건의 범위를 축소시켜 버린다든지, 또는 수많은 예시 중에 있는데 그 예시 중에 하나만 바꿔서 내면서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 그리고 연결어를 변형해서 A and B를 A 또는 B, 그러니까 A or B로 바꿔서 내는 거.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실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의 상황을, 이 말은 직접 자신이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만들어보고 틀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명확해집니다. 장수생의 특징 세 번째는 기출 이외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방어를 오로지 강사에게만 의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험 한 달 전만 되면 모의고사, 그리고 동형, 파이널, 이런 거 듣고 있죠. 특히 경찰 수험생들이 이런 게 되게 강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주목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만약에 강사가 내 파이널 특강에서 시험 100% 다 나왔어, 이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제발. 그럴 거면 1년 동안 기본 강의, 기출 강의 왜 했어? 그냥 파이널 하나만 하지. 다시 말하지만 나에게 맞는 강의와 교재는,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는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믿어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90% 이상 숙지를 했으면 기본서를 보면서 내가 부족한 걸 채워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출에 없던 건데, 아니면 또 이 부분은 기출에는 나왔었던 건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인데,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타이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타이핑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핑 작업 방법은 저는 보통 이런 양식을 쓰거든요. 양식은 댓글 하단 링크를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 방법은 총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답형 문제와 OX형 문제인데요. 이 작업의 목적은 기출문제 외에 나온 내용을 방어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문제의 형태만 한번 보자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문항의 출제 포인트는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 중에 조직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지문을 고르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정답은 정보의 제약 및 불확실성인데, 조직 구조적 요인은 정보의 제약 및 불확실성이지 하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단언컨대 90% 이상은 합격하지 못합니다. 매몰 비용의 고려는 그럼 무슨 요인인지 알아야 하고, 정책 결정자의 가치관은 무슨 요인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설을 보니까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 암기해야 할 것들이. 이거 두 문자로 다 따고 있을 건가요? 그렇게 하면 평생 못 외우죠. 그럴 때 저는 타이핑을 합니다. 먼저 가장 상단에 내가 지금 작성하는 문제의 출제 포인트를 적어놓고, 왼쪽에는 문제, 오른쪽에는 답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출력을 해서 오른쪽을 가리고 왼쪽만 보고 무슨 요인인지를 말하게끔 하는 겁니다. 암기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암기를 안 해요. 귀찮아서. 암기는 그냥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극 그리고 반복.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암기는 될 수밖에 없어요. 자극을 주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 타이핑 작업보다 강력한 게 없습니다. 보고 뭐지? 이건가? 아니네.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백지복습의 객관식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랜덤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구조적 요인만 쭉 나열하고 그 다음 환경적 요인 쭉 나열하면서 타이핑 작업을 해놓으면 뇌가 긴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없죠. 구조적 요인 나오니까 이것도 구조적 요인이겠지? 그러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랜덤으로 배치를 하세요. 그런데 타이핑 작업을 대충 보고 작업하는 수험생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기본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여기서 한번 오른쪽을 가려볼게요. 오른쪽을 가리면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들을 아무런 힌트도 없이 다 꺼내야 하는 구조죠. 이건 서술형 시험을 보거나 주관식 시험에서나 써야 하는 방법이지, 객관식 시험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참새 잡으려고 대포 쏘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노트 정리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노트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꼭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쭉 정리만 해놓은 사람이 10명 중 7명은 될 거예요. 이게 정리를 할 때는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적으면서 정리를 하니까 이때 뭔가 공부를 하는 것 같거든. 근데 암기는 안 되죠. 자, 타이핑 작업의 두 번째 유형은 문장을 OX화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제자가 변형할 만한 것들을 과목 특성에 맞게 내가 직접 문제를 바꿔서 출제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뇌는 O인 지문보다 X인 지문을 볼 때 더 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타이핑 작업을 할 때는 O인 지문을 만들기보다는 X인 지문을 많이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모두 X인 지문으로 만들어버리면 문제를 풀 때 이 지문은 X라는 것을 전제로 해독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 마치 시험장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X의 비율을 7, 그리고 O의 비율을 3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유형 1과 유형 2를 활용해서 기출문제 나왔지만 변형해서 어떻게 출제가 될까를 고민을 해볼 수 있고, 또 기본서를 펼쳐서 단순히 줄글이 아니라 기본서의 내용을 문제화해서 기출 이외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핑 자료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주에 1회 정도 실전 감각을 익히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시험 하루 전까지 기출 그리고 타이핑 자료로만 해독을 하시는 겁니다. 주의사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뇌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서 X와 O의 비율을 7:3 정도로 만들기, 그리고 주관식 시험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객관식 시험처럼 공부하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기출에 이미 있는 내용을 작업하지 않기, 중복된 걸 굳이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기출에는 안 나왔지만 나올 법한 것들을 작업을 해주시고 그걸 기출에 포함시켜서 완벽하게 단권화를 하는 게 이 타이핑 작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타이핑 작업을 손이 아닌 왜 타이핑으로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정리가 깔끔하게 된다는 점.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작업해 놓으면 잘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방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글을 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 기능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컨트롤 F를 통해서 내가 찾고 싶은 키워드를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타이핑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저번에 내가 비슷한 키워드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유사 문항을 스스로 찾고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시험 솔직히 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하는 말이 있죠. 어차피 따라할 사람만 따라한다. 대부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저를 한번 믿고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타이핑 작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템플릿을 댓글에 첨부해 두었으니 잘 활용하셔서 이번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